네, 안녕하세요. 알아보자 CSR, SSR이라는 주제로 슈머 세미나 발표를 진행하게 된 웹모바일 파트 멤버 이강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조금 어렵고 지루하더라도 재밌게 들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SSR과 CSR은 각각 서버 사이드 렌더링,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줄임말입니다. 단어만 보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서버 측에서 렌더링을 한다는 것 같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렌더링을 한다는 것 같네요.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렌더링은 브라우저에서 서버로부터 받아온 파일들을 파싱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렌더링은 브라우저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SSR, CSR은 렌더링을 어디서 하느냐가 아니라 렌더링 준비, 즉 페이지 내부 구성을 위한 로직이나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이터 패칭 등의 과정들이 서버 측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브라우저는 HTML, CSS, JS 등 여러 파일들을 서버에서 받아온 파일들을 이용해 페이지를 렌더링합니다. 여기서 SSR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렌더링 준비가 서버 쪽에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서버에서 받아온 HTML 파일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CSR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렌더링 준비를 하는 것이므로 브라우저가 서버에서 받아온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페이지 내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변경시킬 수 있는 코드가 들어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명 소개라고 했는데 시작부터 좀 복잡한 내용을 꺼낸 것 같아 죄송하네요.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직 이해가 되지 아직 않으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아무 데서나 렌더링 준비하고 보여주면 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CSR, SSR로 나눠서 복잡하게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이제 SSR, CSR 관점에서의 웹 어플리케이션 역사를 통해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웹 어플리케이션은 신문지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HTML, CSS밖에 없어서 모든 페이지가 정적인 페이지였고 서버에는 완성된 HTML 파일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같은 사이트 내에서 다른 링크로 이동할 때마다 신문지를 넘기듯이 새로운 HTML 파일을 서버로부터 받아와 처음부터 다시 렌더링해야 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특정 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보낼 때마다 서버에서는 새로운 HTML 파일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만든 사이트를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줄여서 MPA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용자가 늘어났고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일방적인 방향의 정보 전달이 아닌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동적인 웹페이지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버 측 스크립트에서는 PHP와 JSP 등과 같은 웹페이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등장하였고 서버 측에서 렌더링 준비, 즉 페이지 내부 구성을 위한 로직이나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이터 패칭 등의 과정들을 통해 동적으로 HTML 파일을 완성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정보를 요청한다면 서버에서 해당 정보를 포함하는 페이지 전체, 즉 HTML 파일을 새롭게 만들어 전달해주는 방식이므로 이로 인해 매번 불필요하게 페이지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렌더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분적으로만 업데이트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서버에서 HTML 파일 전체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변경될 부분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받아오고 이를 갈아 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기술이 바로 AJAX라는 것입니다.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이라는 건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AJAX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서버와 브라우저가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통신 기술이고 이제 서버에 정보를 요청하면 HTML 파일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만 가볍게 받아올 수 있게 되었고 받아온 데이터를 DOM API를 이용해 클라이언트 측에서 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글에서는 이러한 AJAX 기술을 이용하여 Gmail, 구글 맵스와 같은 서비스를 만들었으며 이제 깜빡임이 없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리액트, 뷰, 앵글러와 같은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CSR을 이용해서 만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SEO 최적화 이슈, 첫 페이지가 너무 늦게 렌더링 된다는 문제점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이 나왔고 그중 하나가 이제 CSR과 SSR을 같이 사용하는 방식인 유니버설 렌더링입니다. 이거를 이제 뭐 개선된 SSR 방식이다, SSR 리하이드레이션이다, 뭐 아이소모픽 렌더링 방식이다, 뭐 다양하게 부르는데
결국은 CSR과 SSR을 같이 사용하는 게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액트 뷰 앵귤러에서도 SSR 방식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유니버설 렌더링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프레임워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리액트의 넥스트, 뷰의 넉스트, 앵귤러의 유니버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웹 어플리케이션의 역사인데요. 제가 역사 부분을 만들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스태틱 사이트, SSR, CSR, 유니버설 렌더링 순으로 망해가면서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유니버설 렌더링이 답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방식은 모두 장단점이 있고 상황에 맞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들이 생겨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SR, CSR에 더해서 MPA, SPA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SSR을 이용해서 MPA를 만들고 CSR을 이용해서 SPA를 만들 수 있네. 그러면 SSR은 MPA이고 CSR은 SPA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에 부분은 맞고 뒤에는 틀렸습니다. 물론 CSR과 SSR은 각각 SPA와 MPA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렌더링 방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CSR 방식만 쓰게 되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SSR 방식만 쓰면 멀티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각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CSR과 SSR 다른 개념입니다. CSR과 SSR은 렌더링 방식에 따른 구분이고 SPA와 MPA는 페이지 개수에 따른 구분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SSR과 CSR 방식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이 뭔가 상반된 개념 같고 같이 쓰면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짬뽕과 짜장면 하나만 고를 필요 없이 짬짜면이라는 성지가 있는 것처럼 이 둘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즉 CSR과 SSR을 같이 쓰면 MPA도 SPA도 모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SSR은 MPA이고 CSR은 SPA다라는 사고방식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CSR과 SSR이 뭔지, 어떻게 탄생했는지, 전반적인 흐름과 개념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해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SSR과 CSR의 간단한 동작 방식들을 살펴보며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어떤 절차로 주고받는지를 알아보고 각 방식의 장단점이 왜 나타나게 됐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SG라는 게 있는데 이 개념이 CSR, SSR과 함께 자주 나와서 제가 살짝 끼워 팔아보겠습니다. 먼저 SSR 방식만을 사용하여 페이지를 만들었을 경우의 동작 방식입니다. 클라이언트가 www.test.com에 접속하면 브라우저에서 해당 서버에 대해 서버에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두 가져오고 PHP나 JSP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HTML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HTML 파일을 브라우저에 보내주면 브라우저는 이를 바로 렌더링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서버로부터 받아와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 측에서 렌더링 준비, 즉 페이지 내부 구성을 위한 로직이나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이터 패칭 등의 과정들이 이제 서버 측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이해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SSR 방식만을 사용했을 경우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첫 번째 페이지 로딩이 CSR 방식에 비해 빠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CSR에 대해서 아직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XSR 방식의 경우 해당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파일들만 받아오기 때문에 첫 페이지에서 전체 로직을 다 가져오는 CSR 방식, 그러니까 CSR만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 첫 페이지의 로딩이 빠릅니다. 그리고 SEO라고 불리는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검색 엔진 최적화에 유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크롤러봇은 보통 HTML 파일을 기반으로 사이트를 분석하고 그러면 사용자가 내부 내용에 대해 검색했을 때 이제 검색 엔진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SSR 방식은 완성된 HTML 파일을 크롤러봇에게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검색 엔진 최적화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정보를 요청한다면 서버에서 해당 정보를 포함한 페이지 전체, 즉 HTML 파일을 새롭게 만들어 전달해 주기 때문에 페이지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깜빡임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동적으로 HTML 파일을 만드는 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 사용자가 많아지면 서버가 과부하가 걸리기 쉽습니다. 다음은 CSR 방식만을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클라이언트가 www.test.com에 접속하면 브라우저에서 서버 요청을 보냅니다. 요청을 받은 서버는 바디가 비어있는 HTML 보내주고 브라우저에서는 비어있는 HTML 받아와 이를 렌더링합니다. 아직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용자에게는 흰 화면만 보이게 됩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디 태그, 즉 바디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구성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받아와야 할 데이터가 서버에서 받아야 할 데이터가 있다면 AJAX와 같은 방식으로 서버로부터 비동기로 받아온 후 렌더링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지 내부 구성을 위한 로직이나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이터 패칭 등의 과정들이 모두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루어졌다, 실행되었다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었다면 좋겠네요. 이제 CSR 방식만을 사용했을 경우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매번 새로운 HTML을 받아오지 않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페이지 내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또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해져서 높은 사용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측에서 맡는 역할이 SSR 방식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서버 과부하 가능성이 SSR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단점으로는 첫 페이지 로딩 방식이 SSR 방식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페이지를 로딩할 때 모든 로직을 포함한 번들링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받아오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당장 화면을 보여주는데 필요하지 않은 코드까지 전부 받아온다는 것인데 만약 리액트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면 해당 프레임워크의 소스 코드까지 전부 받아오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 첫 페이지 로딩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어 유저가 페이지를 방문했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흰 화면만 보고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크롤로봇이 HTML 파일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색했을 때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했는데요. CSR 방식만을 이용해 사이트를 만들면 아까 보셨듯이 HTML 파일의 바디 부분이 텅텅 비어 있어 크롤로봇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되어 검색 엔진 최적화에 불리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CSR만 사용했을 때, SSR만 사용했을 때의 장단점을 빠르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딩 속도는 CSR이 초기에 번들링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오기 때문에 느리고 SSR은 해당 페이지에 필요한 것들만 받아오기 때문에 빠릅니다. 그리고 하지만 첫 로딩 이후 CSR 방식은 서버에 필요한 데이터만 받아와 부분적으로 페이지 내부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깜빡임이 없어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지만 SSR은 HTML 파일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깜빡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크롤로봇이 HTML 기반으로 동작하므로 비어있는 HTML 받아오는 CSR 방식은 SEO 최적화에 유리하게 되고 SEO 최적화에 불리하게 되고 완성된 HTML 받아오는 SSR 방식은 SEO 최적화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 과부하 가능성은 당연히 서버 측에서 HTML 파일을 만들어내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럼 이제 SSR, CSR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SSG도 간단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만약 개인 블로그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게시물이 검색되었을 때 잘 노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SEO 최적화에 유리한 SSR 방식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게시글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항상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유저가 사이트에 들어올 때마다 서버에서 매번 새롭게 HTML 파일을 생성하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 생각에서 SSG가 시작되었습니다. SSR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HTML을 즉시 만든다면 SSG는 각 페이지에 대한 HTML 파일을 미리 생성해 놓는 방식입니다.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가 www.test.com에 접속하면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요청을 보냅니다. 요청을 받은 서버는 미리 완성시켜 놓은 HTML 파일을 바로 넘겨주고 브라우저는 이를 렌더링합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다면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초기 웹 애플리케이션 방식이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이미 완성되어 있는 HTML 파일이 서버에 올라와 있고 브라우저에 이게 넘겨준다는 핵심 개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옛날엔 HTML을 직접 하나하나 만들어서 올리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리액트와 개츠비 넥스트 등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훨씬 쉽게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SSR을 쓰고 언제 SSG 방식을 써야 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데이터가 항상 최신 데이터로 유지되어야 하거나 자주 변경되는 사용자별 데이터인 경우, 즉 미리 다 만들어 놓기 어려운 경우에 SSR 방식이 적합하고, 회사 속의 사이트나 개인 블로그와 같이 정적으로 바뀔 일이 거의 없는 페이지에 SSG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니버설 렌더링의 경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SSR과 SSR은 같이 쓰는 것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구성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서 모든 방식을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그중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되는 방식인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해서만 SSR 방식을 이용해서 구성하고, 그 이후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방식을 이용하는 사이트의 동작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사이트는 CSR과 SSR을 함께 사용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되겠네요. 클라이언트가 www.test.com에 접속하면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가져와 HTML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HTML 파일을 브라우저에 보내주면 브라우저는 이를 바로 렌더링 하겠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서버로부터 받아와 페이지를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코드 스플리팅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각 URL별로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받아올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봤던 SSR 방식과 거의 동일하네요. 그리고 이후의 URL 변경은 모두 클라이언트 측에서 담당합니다. 같은 사이트 내에서 다른 URL로 이동하면 해당 URL에 대한 데이터와 코드 스플리팅을 했던 JS 코드를 받아오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해당 URL에 대해 동적으로 페이지를 구성 및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페이지를 SSR 이후에 CSR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의 장점과 유니버설 렌더링 이것 자체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SSR 방식이었고 코드 스플리팅을 기술을 적용해 준 경우 해당 페이지에 대해 필요한 파일들만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첫 페이지 로딩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대해 완성한 HTML을 받아오기 때문에 검색 엔진 최적화에도 유리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의 페이지에 대해서는 어렵겠죠. 그리고 첫 페이지 로딩 이후에는 전부 CSR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참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사실 이게 말을 쉽게 해서 그렇지 구현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렌더링의 경우 코드 복잡도가 매우 높은 문제점이 있고, 이를 보다 쉽게 구현하기 위해 넥스트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다 보면 블랙박스 영역이 많아져 문제가 됩니다. 이제 끝났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렌더링 방식에 뭐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고 또 각각 어떤 장점이 있는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특정 서비스를 만든다고 할 때 해당 서비스의 특징과 각 렌더링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서비스의 적절한 렌더링 방식과 이에 따른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